자, 완자 기출픽 통합과 페이지 148에서 149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한 문제 이어서 해설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66번 그림 가는 질량이 2kg인 물체가 4m/s의 속력으로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물체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자, 그러면 힘 시간 그래프에서 요 면적 있잖아요. 요 면적이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I 값이 되고 면적은 10 곱하기 4니까 40Nm/S가 됐지, 그지? 자, 그러면 0초부터 4초까지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하고 똑같잖아, 그지? 델타 P 운동량은 결국 이 물체가 받은 충격량 면적이 나와 있잖아, 그지? 40kg/m/s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초 1대 운동량의 크기를 물어봤잖아, 그지? 그러면 이때는 처음에 이 물체가 정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요식을 다 써줘야 돼요. 그래서 4초일 때는 요 나중 운동량 요 크기를 구하는 거지, 그지? 요걸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MV 값을 구하는 거지. 이 덩어리 값은 I에다가 MV0를 더하면 됩니다. 충격량 40에다가 MV0는 2 곱하기 4니까 8.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48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산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 할 때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면 보통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이 되는데 처음 운동량이 있으면 그 값을 빼줘야 됩니다. 왜? 증가한 폭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4초일 때의 운동량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그렇지. 4초일 때의 운동량이 얼마가 나왔니? 48이 나왔으니까 그때의 질량 2 곱하기 속도 V를 하면 되겠지, 그지? 그럼 V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V 값은 절반이니까 24m/s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67번 문제. 자, 운동량 그래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림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자, 이런 문제 또 조심해야 될 게 이 세로축이 운동량이야, 그지? 그러면 세로축의 길이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야.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어떤 구간을 물어보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자, 1초일 때, 자, 그럼 F는 무슨 식을 떠올리면 됩니까? F는 시간분의 델타 P, 요거 쓰셔도 되죠. 그럼 1초라는 놈은 0에서 2초까지, 그치? 똑같으니까, 그치? 이 기울기가 사실은 힘이에요. 2분의 4를 하게 되면 2. 그러면 기억 1번 맞는 내용이지. 3초일 때, 운동량이 일단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틀렸고. 3초일 때, 이때 힘은 어떤 상황입니까? 얘가 지금 요 3초일 때는 지금 어떻게 돼? 무슨 운동을 하고 있어? 운동량이 변함이 없잖아. 그지? 자, P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어차피 질량은 변함이 없으니까 속도가 일정하다라는 얘기지, 그지? 기울기가 또 힘이니까 힘이 0이니까 얘는 무슨 운동을 해야 됩니까? 등속 운동을 해야 되지, 그지? 틀렸고. 그 다음에 3초일 때 물체의 속력은 이렇게 물어봤지, 그지? 3초 때, 여기 3초 때. 근데 얘가 아까 얘기했지, 마찰 정지부터 출발했으니까 결국 나중 운동량이 충격량이야, 그죠? 그러면 나중 운동량이 꼴 충격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받은 충격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야, 그죠? 운동량의 변화량이 4야, 그지? 4. 그러면 얘가 질량이 4니까, 여기 4니까 V는 얼마가 됩니까? V는 1m/s가 되지. 이것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초일 때 힘의 크기를 물어봤네. 5초일 때. 자, 이제 익숙해지면 PT 그래프에서 기울기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기울기가
힘 F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죠? 그럼 요 기울기를 구해보면 F는 여기서 여기까지 다 똑같으니까 시간 2분의 변화량 4에서 2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나오지. 그지? 그래서 힘의 크기는 1이라고 해야 되지. 그지? 크기는 부호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 그 다음에 0에서부터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4입니다. 요거 맞고요. 그 다음에 4초부터 6초까지 충격량은 4초부터 구간 잘 보라고 그랬잖아. 4초부터 6초까지 이만큼 변했잖아. 그치? 4에서 이만큼 변했지. 이게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충격량. 얘는 얼마가 됩니까? 델타 P는 2가 되지. 그치? 그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것도. 정답은 1번하고 6번을 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이런 문제가 나왔잖아. 그지? 그러면 일정한 높이에서 물체를 떨어뜨릴 때, 그러면 이 바닥에 도착했을 때의 속력이 결국 높이가 결정을 한다고 그랬지. 그치? 같은 높이에서 떨어진 물체는 동시에 도달해. 중력과 속도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요식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V는 루트 EGH. 그치? 뭐 공식을 유도하는 방법이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공식 유도는 일단 생략을 좀 하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 바닥에서의 속력은 높이의 제곱근에 비례해. 그러면 여기 4와 h가 있으면 높이의 비가 몇 대 몇이야? 그러면 높이의 비가 뭐 a라고 하자. ha 대 hc가 4대 1이면 속력의 비 va 대 vc는 루트 4대 1이 루트 1이 되는 겁니다. 2대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2v, 여기가 v다. 이렇게 달아놓고, 그치, 낙하하는 물체는 이렇게 물면 편해요. 그러면 충돌하기 직전 A와 B는 높이가 똑같으니까 속력은 똑같고요. BC는 다릅니다. 틀렸네요.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요거 잘 봐야 돼. 이 EV가 결국 나중에 지금 충돌 직전의 속력이 이거라는 얘기야. 그치? 그럼 나중은 속력이 0이 되고 얘도 0이 되고 결국 멈출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충돌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3이 6mv고 얘는 2mv고 얘는 얼마가 됩니까? mv가 되잖아. 그치? 요 값들 눈여겨보십시오. 뭐 운동량의 변화량이 A와 B가 같다? 다 다르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틀렸고요. BC도 다르지. 그치? B는 EMV, C는 MV야. 틀렸고, 그 다음에 수평면으로 받은 충격량은 A가 B보다 크다. A는 6mv, B는 2mv. 그래서 이것도 A가 B보다 크다. 맞는 내용이네. 그치?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보다 크다. B가 더 크지. 그치? 틀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빠르게 좀 설명을 했는데, 요 문제의 사실은 포인트는 어느 부분입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을 일단은 좀 잘 복습을 해 두시고, 혹시 잘 모르면 어느 부분입니까? 우리가 등가속도 운동이지. 그지? 거기에서 자유낙하 운동식을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시면 요 내용이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59번 문제. 그림 가는 수평인 얼음판 위에서 6m/s의 속력으로. 자, 근데 이제 지금 두 물체가 처음의 운동 상태가 정지가 아니야. 운동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밀기 전, 후 비교하라고 그랬지. 그지? 그 다음에 충돌하고 후에 비만은 나왔어. 그지? 그러면 충돌 후에 A의 속력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쓰여야 될 게 VA를 한번 구하는데, VA는 지금 요 지문에 대한 내용이야. 나에서 A의 속력을 지금 묻는 문제가 나와 있지. 이걸 먼저 할게요. 무슨 법칙? 운동량 보존의 법칙. 중요하지. 충돌 전에 각각의 운동량의 총합은
충돌 후의 운동량의 총합하고 똑같다. 그래서 자, 운동량 보존의 법칙으로 요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충돌 전에 60짜리가 6으로 가고 있었고 또 B라는 놈이 40짜리가 2로 가고 있었습니다. 충돌 후에 60짜리의 속력을 몰라 VA고 그 다음에 40짜리가 5로 가고 있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662 36 42 8 80 요거는 45 얼마입니까? 20 200이야, 그지? 그럼 요거 날리면 얼마가 남습니까? 160이 남고 그다음 80하고 더하게 되면 얼마가 나옵니까? 40이니까 240이야, 그치? 그러면 60 VA는 240이 나왔어. 그럼 VA는 얼마가 나옵니까? 64, 24, 4m/s. 그래서 요 값 하나 나왔지, 그치? 요 값이 뭐에 대한 내용이야? 요거네, 그치? 4m/s. 일단은 니은을 완성했습니다. 요게 이제 4야, 그치? 이걸 알아야지 이제 충격량의 관계를 알 수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항상 밀 때 있잖아. 주고받는 힘 무조건 똑같습니다. A가 B를 미는 힘 FAB나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FBA는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야. 무조건 질량이 달라도. 내가 뭐 지구를 밀어도 내가 10으로 밀면 지구도 나를 10으로 미는 거야. 이거. 그 다음에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래서 B가 A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B로부터 받는 평균 힘의 크기와 어떻습니까? 크다가 아니고 같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요. 밀고 난 후에 A 값이 플러스 값이 나왔잖아, 그치? 그러면 운동 방향이 같다라고 하지, 그치? 그래서 부호가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네 문제가 다 상급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그쵸? 상급 문제로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한번 잘 보십시오. 자, 일단 문제부터 이해해 봅시다. 문제부터. 자, 질량이 4m, 2m 물체 A와 B가 벽을 향해 2V, 3V 속력으로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으로 A는 벽과 충돌을 한 후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그럼 A 같은 놈이야. 그 다음에 얘는 B 같은 놈이야.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A는 벽과 충돌을 한 후에 튀어나와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B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지해 있다. 그러면 일단은 처음의 운동량을 보세요. 처음의 운동량 자체가 얘가 8mV야. 그치? 처음의 운동량이 얘가 8mV고 얘는 6mV야. 그치? 근데 얘는 나중 값이 얼마가 됐어? 정지니까 0이고 얘는 얼마인지 모르지만 문제는 이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왔다라는 게 포인트야. 그치? 그럼 항상 물체가 튀어나올 때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잖아. 그치? 반대 방향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지금 처음 값에서 얘는 0을 더하는 거고 얘는 튀어나올 때의 어떤 운동량을 더하는 값이야. 그치? 그러면 뭐 8mV에다가 0이 아닌 이상 0보다 큰 값을 하면 당연히 값이 어떻게 돼? 8보다 더 커지지. 그치? 그래서 여기에서 넓이가 이제 2S와 3S라는 게 이게 나오잖아. 그치? 2S와 3S. 그래서 나에서 기억과 니은 중에 당연히 누가 충격량이 더 큰 게 3S가 더 크잖아. 이게 A고 이게 B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는 요 A, B를 그치 짝을 매칭하는 걸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왜 이게 되고 이게 되고 그치? 그냥 어설프게 그냥 얘가 제일 클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맞히는 게 아니고 방금 전에 쌤이 얘기했듯이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값이잖아, 그지? 근데 얘는 정지해 버렸어, 그지? 얘는 반대로 튀어나왔어. 그러면 처음과 나중에 운동량의 크기를 더해야 돼. 근데 얘는 나중에 0이었으니까 0을 더하고 얘는 나중 운동량이 4m 뭐 얼마든 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0보다는 값이 크기 때문에 무조건 충격량은 A가 더 크게 되는 거고 그래서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아마 이런 해설이 확실할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조금 이제 감각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이거지 이렇게 되는데, 또 깊게 생각하는 친구들은 왜 이게 이걸까? 이 부분을 방금 선생님이 제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니은 B가 아니고 A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S, 그치? S는 3MV입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 자, B라는 값을 가지고 하자, 그지? B라는 값이 제시가 되어 있잖아, 그지? 그러면 IB는 충격량의 크기는 그냥 6MV야. 맞죠? 요거를 얼마라고 뒀습니까? B 쪽이니까 2S라고 뒀잖아, 그죠? 그러면 S 값은 어떻게 되니? 약분하면 3MV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지? 또 이 계산도 조금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죠? 값이 확실하게 정해진 요게 이거다, 그지? 문자와 식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나왔냐면, 여기에 벽과 충돌한 후에 지금 A잖아, 그지? 그러면 IA는 정확하게 뭐냐면, IA는 지금 얘가 B 값이 S일 때 3V였잖아, 그지? 근데 IA는 뭐가 됩니까? 3S야. 그러면 요거의 몇 배? 3배니까 9MV가 되는 거야, 그지? 맞습니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충격량이 9MV인데, 봐. 지금 A가 꽝 하고 벽에 충돌할 때 얘가 힘을 어디로 받았어? 왼쪽으로 받았으니까 이 충격량은 마이너스 9MV라고 달아야 돼, 그치? 얘는 자, 요 튕겨나갈 때 몰라, VA, 그치? 부호도 아직 몰라, 어딘지. 그러면 4MVA 마이너스 8MV를 이렇게 해주면 4MVA는 넘기게 되면 마이너스 MV가 되고요. 약분하게 되면 VA는 마이너스 4분의 1 V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속력은 얼마가 됩니까? 4분의 1 V야, 그치? 속도는 얼마입니까? 하면, 그치? 마이너스 4분의 1 V. 그래서 크기를 물어봤을 때, 속력은 크기니까, 그치? 부호를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틀렸습니다. 그래서 570번 문제, 적당한 난이도, 뭐 최고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고2 과정에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고3 과정에서도 물리원의 운동량, 충격량이 있잖아, 그지? 그래서 나는 이 물리 파트를 완벽하게 정복하고 싶다라는 친구는 고2 물리학 원 운동량, 충격량이 있지, 그지? 내용이 똑같습니다. 쓰는 식도 똑같고요. 대신 운동의 상황을 좀 복잡하게 여러 단계로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나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완벽을 준비하고 싶다, 완벽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 물리원, 운동량, 충격량 파트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진짜 그치, 물신이 되고 싶다 싶은 학생은, 그치, 저 수능 특강이란다. 그 뭐죠? 고3, 그치, 기출문제, 운동량과 충격량 파트를 한번 풀어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문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57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수평면에서 질량 M인 물체가, 자, 여기에 또 뭐가 헷갈립니까? 여기는 M, A가 충돌 전, 충돌 후. 그럼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고, 얘도 충돌 전, 충돌 후, 이렇게 봐야 돼. 그치? 됐습니까? 보통 일반적인 그림은 AA, BB 이렇게 나왔는데 AB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 그지? 요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꼼꼼하게. 일단은 수평면의 질량인 M인 물체가 정지해 있던 질량 EM인 물체. A와 B의 질량은 다르네. M, EM 달라요. 이거 잘 봐야 되고. 그 다음에 A, B가 충돌하기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A, B가 충돌하기 전 A의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각각 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치? 충돌한 후 A와 B가 그치? 다 얘는 원래 정지해 있었잖아. 그치? 그래서 방향이 중요합니다. 얘 오른쪽 빵 충돌했는데 얘가 반대로 가는 게 아니야. 그치? 그치? 그걸 지금 일단 설명해 놨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A의 운동량은 일단 2P라고 되어 있고 충돌 후에 A의 운동량은 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B가 A로부터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그럼 이거는 B가 받은 충격량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이 면적이 뭐가 될 수도 있냐면 A도 될 수도 있고 크기가 B도 될 수 있습니다. 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똑같으니까. 그러면 뭘 쓰고 싶냐? 면적이 없잖아. 그러면 값이 있는 걸 써야 되지. 요 조합을 가지고 쓰면 되잖아. 그지? 대신 방향은 힘을 어디로 받았습니까? 충돌할 때 왼쪽으로 받았잖아. 그지? 맞나요? 자, 그러면 얘 A를 이걸로 하면 나중 운동량 P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2P 이렇게 해야 돼. 선생님 왜 부호? 방향이 똑같잖아. 그치? 방향이 똑같습니다. 그러면 A가 받은 중형량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지. 그치? 맞습니까? 그러면 A가 마이너스 P면 B는 뭐가 돼야 돼? 플러스 P가 돼야 돼.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이게 써있네. 요게 P가 되지. 오른쪽 P. 자, 그러면 충돌 후에 속력은 A가 B의 2배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요 두 개를 잘 볼까요? 요 두 부분을 한번 잘 보십시오. 요 부분. 여기에 보면 또 우리 친구들 요거 되게 헷갈려 하지? 얘 운동량이 똑같아. 근데 운동량 P는 MV잖아. 그지? MV야. 근데 요게 똑같은데 질량이 달라. 하나는 질량 1, 하나는 질량이 2야. 그럼 똑같으려면 얘는 2, 얘는 1이 돼야지 똑같이 2라는 크기로 일정하게 맞춰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러면 질량이 1대 2면 속력은 몇 대 몇이다? 2대 1이다가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운동량이 똑같으니까 얘는 2V가 되고 속력이 얘는 V가 된다. 이거를 잘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식들을. 그러면 충돌 후의 속력은 A가 B의 2배입니다. 맞는 내용이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 여기 구했죠? P 넓이는 P입니다. 그 다음에 A가 B로부터 받은 평균 힘의 크기야. 그지? 평균 힘은 F는 T분의 충격량을 해도 되고요. T분의 델타 P 운동량의 변화량을 해도 됩니다. 그럼 일단은 뭐야? 운동량의 변화량, 충격량이 P니까 T분의 무엇을 해야 됩니까? T분의 P를 해줘야 되겠네. 그치?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도 조금 어려운데 항상 우리가 뭘 비교하는 문제가 나올 때는 자, 문자가 3개로 된 식 있잖아. 그치? P 내는 V. 그럼 항상 뭐가 일정하게 고정이 되어 있는지 잘 봐야 돼. 그리고 누구와의 관계를 물어보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571번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그래서 상급 문제로 고2 과정에서는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권유를 드리고 싶은 내용이 내가 이제 통합과 공부를 하면서 이제 내가 고2 과정에 좀 물리를 좀 정복을 해보고 싶다 또는 선택을 하는 친구들은요 지금부터 조금 시간적 여유가 만약에 있는 상황일 때는 물리원 그치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물리원 완자 물리원도 강의를 올려놨으니까
교재를 뭐 하나를 구입하든지 아니면 그냥 내용을 보든지 미리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선행을 해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572번 그린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 유연 위에 정지해 있는 질량 2kg인 이런 거 처음 잘 봐. 처음에 운동 상태가 어떤 면인지 그지?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마찰이 없는 면에 정지해 있는 1kg의 물체에 끊으세요. 항상 문장이 길 때는 끊어야 돼.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에 이렇게 정지해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힘을 받았어, 그지? 그럼 당연히 운동을 하는데, 문제는 힘이 시간대별로 다 달라,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이런 문제 해석할 때 뭘 봐야 되냐면, 만약에 내가 2초 동안에 받은 충격량은 누적이야, 알겠니? 누적입니다. 만약에 3초 동안 받은 충격량은 누적이야, 여기까지야, 그지? 그런데 뭘 물어볼 수 있어? 2초와 3초 때 받은 충격량은 누적된 값에서 이걸 빼줘야 돼, 그지? 그래서 그렇게 조금 디테일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이나 문제를 전체를 물어보는지 부분을 물어보는지 이걸 잘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는 물체가 받는 힘을 시간에 따라서 나타낸 것입니다. 디딩. 자, 구간 잘 보라고 그랬지? 0초부터 1초까지 0초부터 1초까지 구간은 면적이잖아, 그지? 너무 쉽네. 그러면 기억은 맞고요. 면적은 10이잖아, 그지? 자, 그 다음에 운동량의 크기는요. 운동량의 크기는 2초일 때가 1초일 때의 몇 배입니까? 쌤이 얘기했지, 그지? 2초일 때는 그치 0에서부터 2초까지를 보는 거고 1초일 때는 0에서부터 1초까지만 보는 거야, 그치? 어차피 질량이 똑같고 그 다음에 얘가 처음이 얼마였습니까? 운동량이 0으로부터 시작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그때의 운동량은 결국 뭐가 됩니까? 충격량, 그치? 그때의 운동량이 충격량이야. 그러면 2초일 때는 자, 요거 20이잖아, 그치? 그러면 30이고요. 1초일 때는 10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몇 배입니까? 3배입니다. 맞는 내용이지. 그래서 또 친구들 구분을 또 물어보지. 선생님 2대1 아닙니까? 그치? 만약에 0초에서 1초와 1초에서 2초 요 구간이면 1대2야. 2대1이야. 근데 지금 물어보는 거는 2초까지와 1초까지를 물어봤기 때문에, 그치?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 또 여기 또 요 면적이 얼마입니까? 요 1에서 여기 30이잖아, 그치? 그러면 3초까지의 전체의 충격량은 다 더해야 되죠. 10, 20, 30을 다 더하면 60은 나중운동량 MV, 그치? 질량 2 곱하기 속도 플러스, 마이너스, 처음은 0이니까 이거 하면 되지, 그치? V는 얼마가 됩니까? 30m/s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맞는 내용이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573번 문제 또 이것은 뭡니까? 자, 이런 자료를 또 보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선생님이 일단 문제부터 이해하라고 그랬죠. 어떤 운동 상황인지. 자,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운동하는 질량 1kg인 물체에 A가 정지해 있던 질량 2kg라는 물체 B와 정면으로 충돌한 후, 그러면 충돌 전에는 A가 얼마로? 오른쪽으로 3m/s로 가고 있었다는 얘기고, 정지해 있던 얘는 정지해 있었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빵 충돌했더니 A, B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운동하는 모습이야, 그지? 그러면 요 놈은 한 덩어리니까 얘를 그냥 한 덩어리 3kg의 물체로 보면 돼, 그지? 얘 속력이 1m/s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 조금 이해가 편할 겁니다.
그러면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의 크기는 P는 MV니까 1 곱하기 3이니까 3이 되겠네요. 기억났고, 충돌 과정에서 자, B가 받은 충격량이야. B가 받은 충격량은 자, 이것도 강조드립니다. 다른 걸로 강조해야지. 조금 진하게 강조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B가 받은 충격량은 딱 B만 보면 돼. B. 요거 A, B가 같이 움직여도 B만 보면 돼. 그지? 그럼 2가 1로 가는 거야. 그지? 그럼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나중 빼기 처음인데 정지했으면 0이잖아. 그지? 아, 그러면 나중 운동량 2 곱하기 1이네. 그러면 2가 되는 거죠. 그러면 2 뉴턴 세컨. 됐습니까? 아니면 A가 받은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해도 돼. 그치? 근데 A의 운동량은 1 곱하기 1 마이너스 1 곱하기 3을 해도 되잖아. 그치? 마이너스 값이 나오지. 마이너스 2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과정에서 A가 받은 충격량은 A가 받은 충격량은 그치? A의 뭐하고 똑같다? 운동량의 변화량하고 똑같고, 제발 이 문장 외우세요. 그 다음에 A가 받은 충격량은 B가 받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충격량하고 똑같아. 근데 B가 받은 충격량은 또 B의 운동량하고 변화량이 똑같아. 그러면 여기서 이 네 개, 이거는 다 어떻다? 같다.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이해하고 암기를 해주세요. 빨리빨리 문제를 적응하려면 외워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 그럼 이건 틀렸지?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강 2강에 나누어서 일단은 자, 해설 강의를 해드렸고요. 제가 수업이 없는 막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찍다 보니까 그쵸, 일단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긴 하더라도 좀 그것들 좀 감안해 주시고, 가끔 이제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찍으면 제가 찬수라 이게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가끔 계속 작은 화면을 오래 보다 보면 조금 글씨가 잘 안 보이거나, 그치? 그치? 딴 생각하다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생기니까, 그런 경우에는 얼마든지 댓글을 좀 달아두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물리나 공부를 어려워하는 학생들, 그렇지,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좀 구독 좀 권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